본문 내용 보시면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리 움빌리컬 페인, 배꼽 주변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맥버니 포인트 쪽에 또 추가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과 구토, 또 오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맥버니 포인트의 통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그림으로 살펴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른쪽 아래에 통증이 있을 때 충수염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맥버니 포인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움빌리쿠스에서 보통 전상 장골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S, 이 지점과 3분의 2 되는 위치가 바로 맥버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어느 쪽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정하는지 이 부분까지 봐두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배꼽 주변을 시작을 해서 이쪽 주변까지 통증이 연결된다, 또는 여기 통증이 있고 그 주변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맥버니 포인트가 좀 자주 나오는 여러가지 환자 소견을 의미할 때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교재 첫 번째 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발열, 구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래쪽에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할게요. 위에 설명했던 이 진행은 보통 소수의 경우에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임상에서는 증상이 모호하거나 비특이적인 사인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상과 다르게 다른 증상, 좀 모호한데 좀 배도 아프고 딱히 충수염 같지는 않은데 충수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들도 충수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놓은 이 표현, 소수의 경우에서만 이런 증상이 적용되고 모호하고 비특이적인 징후는 또 증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증상이 모호하고 비특이적일까?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요. 그 이유는 어펜딕스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상당수는 베리에이션으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노멀 포지션에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위치해야지 정상적이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어펜딕스의 베리에이션인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가장 시작할 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재마다 조금씩 설명이 달라서 제가 좀 대표적인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 설명하고 있는데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우선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태가 여기 있는 맹장 뒤쪽으로 어센딩 쪽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맹장 아래쪽에서 6시 방향으로 2% 정도, 그 전체의 30% 정도는 골반 내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일레움 쪽에 앞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뒤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펜딕스의 베리에이션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는 주변 구조물에 따라서 이쪽에 있든지 또는 이쪽에 있든지 증상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펠비스 쪽으로 주행하는 경우, 여기는 어펜딕스의 길이 또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길게 주행해서 펠비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맥버니 포인트의 증상인데, 추가적으로 이런 베리에이션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어펜딕스 베리에이션 타입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위치별로 퍼센티지가 적혀져 있는데요. 방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맹장 뒤편에 있는 게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요.
아래쪽으로 주행하거나 또는 일레움의 전방 쪽, 후방 쪽, 그리고 펠비스 쪽으로 주행하는 이런 종류를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베리에이션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할 때 맹장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위치에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곳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작이 되는 베이스가 된 위치에서 쭉 따라가는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쪽의 내용 보시면은 심지어는 레프트 일리악 포사 쪽에서도 드물게 변이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펜딕스 같은 경우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장기가 회전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투스 인버서스 같은 경우는 장기 전체가 좌우가 바뀌어져 있는 그런 환자도 있죠. 이런 경우에서는 드물게 좌측에서도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랩트로 쿼드란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충수염이다.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것은 이번 본문 내용 보시면은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드물긴 하지만은 레프트 로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기초적인 지식들을 좀 확실하게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줄 같은 맥락이에요. 보시면은 어펜딕스 팁 자체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고 심지어는 길이가 2에서 20cm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위치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검사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걸 찾아가는 과정들이 힘들게 되고 기본적으로 장 초음파 자체가 초음파와는 조금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검사 환경도 받쳐주지 않고 거기다 어펜딕스 베리에이션까지 갖춰지게 되면은 경험이 많은 분들은 조금 좀 수월하겠지만은 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더더욱 진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검사자 모두 느끼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묘출하기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내려와서 이러한 내용 바탕으로 전체적인 증상들과 사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